최첨단 전투기를 우리의 기술로 개발해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정부가 착수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실체가 매우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실제 그 내용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분야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항공대학의 장영근 교수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일반인들은 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이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상당한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국내 항공기 전투기 개발하는 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지난 약 한 14년 동안 5차례의 한국형 전투기의 국내 개발 타당성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3차례는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한 차례는 조건부 타당성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차례는 또 이제 타당성 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출범하게 된 건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어려운 기술이 굉장히 핵심 기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능하면 한 10년 내에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해외 기술 이전 또는 도입이 필요하다. 네. 근데 마침 이제 우리가 이제 전투기가 지금 쓰고 있는 게 F4라든가 F5들이 대부분 다 노후화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전투기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여오는 전투기는 이제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적에게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투기를 이제 구매하겠다. 그래서 또 이런 전투기의 가격이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전투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면은 틀림없이 기술 이전을 전제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그동안 FX를 구매를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스텔스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한 비행기 지금 성능이 최고 좋다는 비행기들이 전투기가 한 3개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미국 로키드 마틴의 지금 문제가 됐던 F-35A고요. 두 번째가 보잉사의 이제 F-15 사일런트 이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유럽의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푼이라고 하는데요.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을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진짜 기술이 부족하고 꼭 이전을 받아야 되는 기술이 약 한 25개 정도 됐고요. 네. 그 중에 이제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이 가능한데 나머지 4개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출 승인을 안 해줄 거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보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보잉은 이제 우리가 대신 미국에서 기술을 못 주더라도 자기들이 이스라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사는 거죠, 기술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우리한테 기술을 이전하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고요. 유럽은 에어버스에서 우리가 25개 전 기술에 대해서 통째를 주겠다. 우리가 이거를 이 3가지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 작업을 하면서 최초에는 사실은 F-15SE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1차적으로요. 가선정이.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바꿨죠. F-35A로. 그런 기술을 미국 정부에서 승인해 준 전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는 자기들 전투기를 팔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언지를 줬겠죠. 어렵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구나. 그럼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정부에서 미국 정부랑 협상도 좀 해보고 요청도 하고 해서 이제 혹시 받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는 기술을 준다 그랬고 로키드 마틴은
4개는 자신 없다 그랬는데 왜 록히드 마틴을 협조 기업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35A라는 게요. 아직도 뭐 일부 시험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사실은 스텔스 기능이 다른 두 전투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군에서는 앞으로 21세기에는 반드시 스텔스 기능이 요구된다. 그 소위 얘기해서 군에서는 우리가 무기 체계를 구매할 때 RO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작전 운영 성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런 정도의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게 지금 항공기 전투기 중에는 다른 2개는 안 되고요. 록히드밖에 없다. 그렇죠. 록히드 마틴의 F-35A밖에 안 되니까 이걸 선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고 네. 스텔스 기능에 관한 한 록히드 마틴 것이 가장 우월했기 때문에 기술 4가지가 자신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군요. 사실 우리 4가지 기술이 대부분 다 일종의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면 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는 이 눈이 있어야 전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금 눈을 우리가 만일에 기술 이전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항공 전투기를 10년 내에 개발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다 전자 기술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국내 전자 산업, 전자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국내 개발은 어렵습니까? 제가 이런 그 이제 국방 쪽에 연구를 하다가 이스라엘 같은 데 출장을 여러 번 가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한국은 LG전자, 뭐 삼성전자, 전자 분야의 세계 최고인데 왜 니네들이 이런 걸 못 만드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군용전자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거고요. 네. 우리는 순수 상용전자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군용전자를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 군용전자를 우리도 하면은 잘 할 텐데 사실은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는 이게 경제적으로 임팩트가 크질 않으니까 사실은 그걸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할 능력은 있지만 그렇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죠. 그런데 산업 발달의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엄청 비싸게 수입을 했던 어떤 제품들이 국내에서 국산화가 시작이 되면은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경우도 이건 이제 가상입니다만 우리가 개발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면 협상 조건이 훨씬 좋아질 수 있지 않나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이제 군수 산업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항공우주 분야를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항공산업, 우주산업 다 열악해요. 그리고 방위산업도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동시에 해서 시너지를 키워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가 잘 되고 하나가 안 될 때 보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잉,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산, 항공, 우주 산업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이해 타산을 마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조차 안 되니까는 이제 뭐 자꾸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록히드 마틴은 처음부터 4가지 기술은 주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밝혔고 그런데 왜 최근에 이게 발생이 됩니까?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뭐 작년에 이제 그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록히드 마틴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정부에다가 수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는 아마 이게 잘하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거의 안 세운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지난 4월에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수출 승인 거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4개에 대한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방위사업청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그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방안을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려운 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네. 이런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잘해보겠다는 거 하고 어려운데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 마치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 하고는 국민들로부터 얻는 신뢰가 엄청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것은 마치 잘 될 것처럼 기대를 심어놓고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실망스럽게 되고 또 충격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잉이나 에어버스 것이 스텔스 기능이 한 단계 낮더라도 그거 먼저 갖다 쓰면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한 단계 올리는 그런 전략은 어렵습니까? F-35A를 재선정하기까지는 사실은 그런 거를 요구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기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그랬는데 또 막상 이제 공군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20년 전투기는 보통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쓰니까 30년, 40년 후를 내다보면은 북한이 아닌 뭐 우리 그 동북아시아 그 이런 주변 국가를 생각해 볼 때 그네들은 다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없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공군 전력상 부족하니 반드시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던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최고급 성능의 스텔스기도 갖고 그다음에 모든 최고 성능의 첨단 기술도 이전을 받는다. 그래서 항공 전투기를 개발한다. 이런 두 가지 토끼를 다 붙잡고 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제가 보기에는 그 의사 결정자들이 현실을 너무 쉽게 봤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네네. 우리 산업 발전 역사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국내에서 자동화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주 비싸게 주고 자동화 기기를 도입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내는 그 자동화 기기를 돌릴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세워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기술 이전은 단계가 있는 법인데 이번 건은 의욕은 좋지만 너무 현실을 몰랐다. 그런데 우리 군무기 획득 체계 전반에 혹시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것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 획득을 할 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불합리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문성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정부에서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게 이제 국방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방위사업청에서도 획득을 그 무기체계 획득을 담당하는데요. 그게 연구개발이든 해외 구매든 보면은 이제 그 인력들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 일반 공무원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군인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군인 같으면은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어떤 사용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소요제기 측면에서 사용을 해봤으니까 그런 건 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설계 개발해 본 적은 없걸랑요. 그러면 설계 개발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이 우리가 충분히 있는 거지 이런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유학 시절에 유학 갔을 때 미국에서 어떤 조그만 나라에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에서 유학생이 항공우주공학을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거 공부해서 뭐 하냐? 가서 네가 비행기를 만들 것도 인공위성을 만들 것도 아닌데 네가 이제 이거를 해봐야 어디다 써먹겠냐? 이제 그랬더니 돌아가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설계하고 개발해야만 사실 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가 항공기를 구매를 하더라도 정확히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제 돈 내고 제성능의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업도 네네. 과거에 그랬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이 차질이 좀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와서 항공 전투기 개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용 그 F4나 F5 전투기들이 대부분 다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요. 네. 적어도 2025년 정도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국이라 이제 만일에 이거를 2025년, 30년 요 사이에 대부분 획득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 항공 전력이 완전 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걸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할 때 만일에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거를 고려를 했으면 실제로 이제 이런 국산화를 할 때 지금처럼 뭐 전체 그러니까 항공기를 크게 보면 전체 항공기 체계를 갖는 기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그 안에 첨단 그 이제 장비들을 개발하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무장 체계, 좀 무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을 이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쌓아서 우리가 국산화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국내 개발 국산화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은 너무 이게 낙관적이고 무지막지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앞으로 10년 내에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 10년, 11년, 12년 내에 해요. 외관적으로 보기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뭐 이제 도중에 막 날짜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국산화 했던 거 하려고 했던 거 다 포기하고 다 들여오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냥 껍데기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90% 이상의 비용은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점진적으로 좀 네. 현실에 맞게 그렇죠.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기술, 특히 첨단 기술에 관련된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항상 공급자가 유리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우리 무기 획득에 관한 한 우리 스스로의 전문 지식을 더 기르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가 겪는 이러한 쓰라린 어떻게 보면은 교훈이 되겠습니다만은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국자들 전문 지식을 더 많이 닦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